이번 주에 원래 여행을 갔던 그 영상을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긴급 변경이다. 이거, 이거는 대박 컨텐츠다라는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이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데, 한편으로는 또 컨텐츠로는 또 이게 웬 컨텐츠냐,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심란해, 심란해.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저희가 여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저희 아파트 임차인한테 문자가 옵니다. 누수가 됐다고. 근데 굉장히 그냥 문자로 하니까 가볍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이제 좀 그 정도 수준인지 몰랐지. 그냥, 누수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뭐, 얼룩이 생기고. 얼룩이 생기고 이렇게 번지고 뭐 좀 그 정도 수준일 줄 알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찍어놓은 영상이 있다고 하시길래 보내달라고 했나 봐요, 남편이. 그래서 봤는데 네, 그냥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게 돼서 좀 놀라서 전화를 이제 했지. 전화를 저희가 딱 하고, 이제 저희 임차인 분이랑 통화를 하는데, 임차인 분이 출근을 하셨다가 돌아왔는데 이렇게 됐다고 했거든요, 집이.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언제 물이 샜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위에 집 할머님한테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본인도 나갔다 오셨대. 그런데 본인도 이제 그 누수되는 거를 신고를 했는데 그게 한 12시 정도라고 그랬거든. 그럼 퇴근을 하고 왔을 때가 6시가 넘었다고 그랬었어. 저희 입차인분이 6시가 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이 이만큼 차있어, 6시에. 그것도 일부 폰에다가 찍으셨다고 했거든요, 이거를. 거실인데. 그러면 6시간 동안 물이 계속 떨어지고 차있고 그 밑에 집까지 이게 흘러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작은 누수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거기서 번쩍 이제 들었지. 그리고 이제 제가 여행에서 바로 못 가니까 임차인분한테 연락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그 다음 이튿날 뒤에 이제 집으로 갑니다, 분당으로. 딱 도착했는데 일단 천장이 없습니다. 일단 부엌 쪽 천장을 임차인분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철거를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일단은 그걸 제가 철거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좀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위에 주인분이 인테리어 업자분을 데리고 오셨잖아. 그리고 내 생각에는 우리 임차인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었으면 먼저 임차인분을 이렇게 다른 곳으로 대피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난 생각을 했거든. 진짜 이게 위험하다고 한다면. 근데 위에 거기만 이게 처져 있고 무너질 것 같다고 그거를 뜯으셨단 말이야. 그래도 임차인분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오케이를 한 것 뿐이고,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다음날 아침에 오셔서 장판을 걷고 가셨다는 거야. 나는 분명히 그것만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러니까 본인들이랑은 어쨌든 피해를 준 부분이지만, 본인들이 그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진 않거든. 그리고 나는 분명히 그 위에 부분만 철거를 응했고,
그리고 가시면서 곰팡이가 생길까봐 그걸 들쳤다는 거야. 그 바닥인데 저희가 거실은 데코 타일로 되어 있거든요. 방들은 장판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장판을 걷었으면 걷었잖아. 거기는 곰팡이 생기지 말라고 걷었어. 그럼 데코 타일은 어떻게? 그럼 철거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안 똑같잖아. 이게 장판을 걷어낸 것처럼 데코 타일도 드러내야 이게 마른단 말이야. 그리고 곰팡이가 안 생기고. 근데 일단 장판만 걷고 가셨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틀 뒤에 제가 가서 위에 사시는 분을 뵙게 됩니다. 그분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고 제가 퇴근 후에 찾아뵈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 되게 좋으신 분이기도 하고 해서 근데 또 그분 나름 사정이 있어서 또 이런저런 사연이 생겼지. 그래서 그러면 그분께서도 그러면 원하시는 수리 부분을 다행히 인명사고나 이런 게 뭐 누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난 게 아니어서 좀 다행이다. 대신 이런 게 돈으로 해결되는 것만으로도 너무 다행이다 생각한다. 원하시는 그 사고니까 그 부분은 해결을 하는 걸로 해라 라고 해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오케이를 하고 돌아왔단 말이야. 그리고 저희도 이제 놀라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할머님이 임차인이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위에 사시는 분이 본인이 집주인이 아닌데 이래저래한 사정으로 자기가 이거를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뭐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이제 저희 자산이 손해를 본 부분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손해를 볼 수는 없는 피해자 입장이니까 그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끝나고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됐다, 뭐 좋으신 분들이라 잘 해결이 됐네라고 하고 다음날 오전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께 전화를 드려서 저희가 원하는 부분을 저희가 원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인테리어 업체분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인테리어 하시는 그 분이 잠시만요 이렇게 하시더니 이러면 집주인분이랑 얘기를 하셔야겠는데요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갑자기 안 나타나셨던 집주인분이 여기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상황에 여러분들도 뭔가에 이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말 말씀을 잘해야 되는 게 어르신이 혼자 사시는 거고 안쓰러운 부분도 사실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건 그거고 보상적인 측면에서나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피해자 입장에서 당연히 요구할 거는 요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집주인이랑 관계없이 임차인분이 다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금액적인 부분에서 생각했던 얘기보다 조금 높게 나오니까 갑자기 집주인분이랑 말을 나눠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마루는 이렇게 뜯을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되게 이해가 안 됐던 게 피해를 받은 사람이 먼저 저희랑 우리가 피해를 받았고 그리고 저기 사시는 임차인분이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 그럼 일단 우리랑 조율을 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그 나중에 본인이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 이건 좀 너무 여기 어떤 부분에 왜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에다가 금액을 이렇게 조정해야 되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본인들이 얼마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안 맞으니까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던 집주인이 툭 나타나갖고 저랑 다시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 저의 상황에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바쁘게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고 전날 바로 뛰어가서 얘기도 했고 근데 거기 집주인분이나 이런 부분은 자기 뭐 어떤 상황인지 알고는 계시더라고.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알고는 계시는데 본인이 바빠서 못 왔대. 좀 기분이 안 좋잖아. 나도 되게 안 좋더라고요. 뭐 그런 느낌보다는 좀 나는 그래도 진심으로 하고
내 자산, 내 집이기 때문에 내가 집주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도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임차인 분도 당연히 만나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게 안심도 좀 시켜드리고 이제 위에 분이시지만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잘 해결하려고 이제 한 건데 좀 진심이 조금 이렇게 된 느낌? 내 진심이 조금 좀 무시당한 느낌도 좀 들고 아니 그래서 좀 막 이렇게 마루까지 뜯고 막 이런 게 조금 무리한 요구인가 맞아. 싶은 생각이 음. 들잖아. 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많이 좀 찾아봤어. 찾아보고 저희도 많이 찾아봤어요. 영상도 다른 분이 피해 입은 것도 찾아보고 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누수로 인한 피해는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이거는 원칙이라고 나와 있더라고. 그리고 누수 전문가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주시는 영상을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기준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거나 그 밑에 집까지 흐르고 이렇게 침수까지 가면은 당연히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이거를 안 하고 그대로 그냥 덮으면 일단은 곰팡이에서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그 기준이 넘어서는 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할 거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집이 워낙 너무 난리가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난리가 없어. 그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으시잖아. 꼭 그 기준을 좀 잘 알아보시고, 그리고 조금 혹시 기축들을 매수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보험을 알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지? 보험 중에 본인이 직접 살고 있는 곳에서 누수가 생겨서 아랫집이 피해가 있었을 때 누수나 화재나 뭐 이런 아랫집에 대한 보상, 본인 집은 안 됩니다. 본인 집은 안 되고 아랫집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뭐 운전자 보험에서 특약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따로 그렇게 만들어진 또 보험들도 꽤 많이 있고. 인터넷에 너무 잘 나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혹시 뭐 궁금하신 부분이 정말 궁금하시면 저희가 댓글을 남겨주시면 거기다 이제 대댓글을 남겨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물건지가 만약에 자기가 부동산이 조금 몇 개 더 있다 그러면 그 자기 집 말고 임차인을 배상해주는 그런 보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집이 아니라 본인 집이 다른 임차인이 살고 계실 때 거기서 누수가 생기면 이제 밑에 집을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든 보험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보험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거를 좀 미리 그리고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런 사고에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 저희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 위에 집 집주인분이 보험을 안 드셨어요. 보험만 드셨으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필요도 없이 보험에서 그냥 딱딱딱 해갖고 기준치에 대해서 저희는 수리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부분 조금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은 좀 오래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근데 오래된 집은 보험 들기가 까다로워. 그렇긴 하지. 좀 알아봐야 돼. 30년 근데 이상 된. 오래된 30년 이상 된 집들은 좀 기준이 좀 까탈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누수는 혹시 모르니까 뭐 신축이어도 해도 난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요즘에. 누수만 되는 게 아니라 누수도 되고 화재도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여러 보존되는 가지 게 있어서 일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되는 게 있으니까 좀 잘 알아보시고 그거를 이렇게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희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보험이 거의 없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 자산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작은 실비 정도 뭐 이런 거 하고 뭐 그런 거 빼고는 저희도 큰 보험 그런 건 잘 없거든요. 근데 요런 거는 또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금액 대비 넣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하나쯤 가입해 놓으셔도, 그리고 집에 좀 여러 개 갖고 계신 분들은 추가하면은 금액이 늘어나는 게 되게 좀 소량은 늘어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가입해 두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설 지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그 집주인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분을 만나러 갑니다. 저는 또 그분이랑 만나고, 그리고 저희 임차인 분도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으니까 임차인 분도 약속을 잡아서 화요일 날 오전에 만나 뵙고, 왜 오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테리어 사장님이 오십니다. 자꾸 인테리어는 왜 오시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갖고 하여튼 네 명이 이제 말을 중간에 전달을 잘못했다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그것도 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잘 고쳐야 우리도 임차인한테 덜 미안한 거잖아. 그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임차인이라는 부분이, 옛날에는 뭐 세입자는 뭐 을이고 집주인은 갑이고 뭐 이렇게만 하면 돼, 이게 아닌 시대잖아요. 임차인분이 어떻게 보면 고객이에요, 고객. 그러면 저희 고객의 우리가 집을 임대하는 입장에서 돈을 받았고 그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임차인 분들인데, 그분들이 불편하면 안 되는 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런 거는 재해 수준이잖아, 거의. 그럼 그분들 살림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고 정신적인 피해도 많이 입으셨을 거야. 그치. 그리고 또 신혼부부라 굉장히 어려서 얘기를 하면 모르는 부분도 되게 많고 걱정도 많으신 것 같아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다 만나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행 상황을 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마 진행 사항을 한번 보시면 또 그것도 여러분들도, 저희가 또 이런 경험을 함으로써 영상으로 또 대리, 또 만족은 아니지만 대리 경험이라고 해야 되지, 참 귀중한 경험이 아닐까. 귀중한 경험이 아닐까. 여행 영상도 올리긴 할 건데 이 영상의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고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짓는지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가서 잘 만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어느 정도 양보하고 서로 좋은 선에서 이렇게 해결을 해야지, 나 뭐 손에 1도 안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은 안 되는 거라고. 그런 마음으로 가서 잘 만나고 왔는데 약간은 조금 속상했어. 속상할 수 있어. 조금. 나는 진심으로 위에 분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전달하고 일을 진행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가서 최대한 예의 있게 하고 했는데,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자기가 집에 와가지고 저거 바닥을 뜯고 이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우리 고민했잖아. 그래서 그런 할머니 고민들, 혼자 계신데 그런 시간이 조금 너무 무의미해져서, 되게 부질없다 생각이 들었지. 무의미해져서 그런 게 조금 좀 별로 마음이 안 좋더라고. 하지만 다 잊고 다시 시작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야. 다음 주에는 여행 영상을 좀 편집해서 거기서 또 있었던 에피소드랑 이렇게 연결을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